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예병구 멘토입니다. 갑자기 왜 정재현 멘토가 아니고 예병구 멘토가 등장했는지 깜짝 놀라셨죠? 자, 정재현 멘토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연했다고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더 종목 상담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하고 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화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출연했다고 갑자기 전화 문자가 뜸해지면 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전일 미증시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자, 미증시가 올라올 때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으로 갔습니다. 그죠? 오히려 크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권 영역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한 1포인트 정도, 뭐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죠? 약 1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 올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고, 대외적 악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다시 1968포인트죠.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68포인트의 저점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급은, 지금 크게 개선이 되고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거래대금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 거래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또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빼고 또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으로 갈아타고, 그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개인들이 또 달려들면 그걸 또 빼고 또 많이 오르는 종목군으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쉽게 매수 매도를 또 혹은 교체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더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훈 멘토 얼굴이 잠깐 나왔는데요. 저 뾰족한 모습이 보기 싫네요, 오늘. 자, 메디포스트 상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지금 59,300원에 비중 15%라고 하셨어요. 그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59,300원이면 그리고 전일 이제 좀 시장의 어떤 급락과 더불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거래량 자체가 전일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크게 수반이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래량 없이 많이 꺼졌다. 이것은 뭐냐면 거래량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세선상으로 보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추세선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 추세선 하나를 명확하게 끌 수 있죠. 그죠? 이게 부딪히면 빠지고 부딪히면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부딪히면 가서 추세선상으로 빠지죠. 근데 이게 지금 횡보가 나오면 추세선이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겠죠.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 10월 말쯤이 될 거예요. 그 10월 말쯤부터는 시세 분출이 일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20일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시세 분출이 일어난다면 여기까지, 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6만 8천원 부근이 되겠죠. 6만 8천원까지 충분히 올라온다고 생각을 드니까요. 좀 들고 가보세요. 메디포스트 제대열 관련해서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들고 가보세요. 지금은 저점 구간대를 이미 터치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점을 이미 터치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 박스권에서 즉 최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사놓고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지금 예병군 멘트 말대로 이 추세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추세선이 돌파가 되는 시점, 그걸 한 10월 말쯤으로 잡아보고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에타인데요. 28,000원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네요. 근데 여러분, 비중 이런 거, 너무 작게 실지 마세요. 28,000원에 비중 10%가 맞습니까? 이게, 야, 솔루에타가 28,000원이 간 적이 없는데요. 그죠? 시청자분께서 아마 좀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대 구간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근이죠. 그죠? 11,800원입니다. 그죠? 11,800원 부근과 여기에 박스권이에요. 14,500원 부근. 요 사이를 지금, 몇 개월째, 지금 6, 7, 8, 9, 10,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사실은 저점대에서 저점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박스권 상단까지를 한번 노려보세요. 14,500원 부근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자, 여기까지만, 여기 오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13,000, 바로 13,100원 부분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자리대니까,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좀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고, 올라올 때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많이 매집을 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만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13,100원, 중기적으로는 14,500원까지 끌고 가실 것을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살펴볼게요. 우성사료인데요. 3,56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우성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성사료, 최근에 뭐 어떤, 이런 곡물가 가격대, 곡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료 가격의 어떤 안정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가 7월 달까지 괜찮았죠. 그죠? 그리고는 굉장히 조금 깊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깊이 조정이 들어왔고, 그 상승폭을 다 내줬습니다. 그러면, 자, 글쎄요. 이 구간에서, 저는 지금 반등이 온다라기보다는 시장에 좀 소외를 지금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자리 깨지면 안 되는 자리대가, 바로 2,800원대입니다. 요 자리가 깨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2,8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보시면 되고요. 자, 반등치는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3,500원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충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 반등치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올 때 굉장히 거래량을 수반했고 떨어지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을 다 죽여놨다는 것.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시세 분출했을 때의 부분에서 거래량이 다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상 서서히 떨어뜨려 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횡보대 자릿대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 횡보대 자릿대가 자연스럽게 추세를 돌파하는 자릿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세 분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사료 가격에 대한 안정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적적인 측면이 약간 우려가 지금 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이게 지금 양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요인과 하락의 요인들이 양존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상승했을 때, 반등치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CJ ENM입니다. 47,000원에, 비중 40%. 잘 실으셨네요. 47,000원 비중 40%. 자, CJ ENM은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하고 똑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정직하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기업 윤리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는 회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CJ ENM도 그렇고, 저는 셀트리온을 굉장히 늘 안 좋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왜 안 좋게 얘기 드렸냐면, 기업들이 어떤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가를 신경을 씁니다. 기업이 주가를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기업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노려야 됩니다. 생전에 살아있던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죠. 자기는 월급 한 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운다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업 윤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CEO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라든가 CJ ENM 보면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긋나 있어요.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신경 쓰는데 자 공매도 세력하고 붙어 싸우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기업 윤리적, 즉 CEO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CJ ENM 역시 마찬가지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론사에 흘린다. 이 얘기는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먼저 선대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선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요, 부지런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CJ ENM 지금도 좀 반대인데요.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 박스권 한번 잡아볼까요? 중장기적 박스권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박스권. 이걸 살짝 깨고도 올라오는 자리대죠. 그죠? 앞부분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그런 쪽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 살짝 깼지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지지대라는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만 오면 누군가 매수 대기자, 즉 매수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반등은 자, 단기적 반등은 44,000원입니다. 근데 44,000원에 대해서 손실이시죠. 그죠? 그래서 중기적 반등권 역대인 49,000원까지, 즉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영흥철강입니다. 2,300원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철강주들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철강 업황들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철강 업황들이 포스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철강 업황 전체가 무너졌는데, 자, 중국의 저가 철강의 어떤 공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가 철강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한국주철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한국주철관과 좀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한국주철관은 그러면 똑같은 철강 관련주인데, 강간업체고, 이런데 왜, 한국주철관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영흥철강은 빠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한국주철관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이죠. 그죠? 지금 하수구가 푹푹 꺼지는 그 하수구의 어떤
삭았죠. 그죠? 삭으면서 하수가 푹푹 꺼지는 싱크홀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 싱크홀에 대한 교체 주기가 이제, 즉, 그 하수구의 관들에 대한 교체 주기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싱크홀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자회사의 어떤 부분이죠. 화장품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엠프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엠프란이, 화장품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주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떤 신고가 패턴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흥철강은, 자, 요게, 신공항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쪽에서 신공항, 지금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그 포화 상태를 이제 나눠야 된다. 김해공항이죠. 그죠?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양분을 해야 된다면 지금 밀양이 되느냐, 가덕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 어떤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철강이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막 되게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급격한 실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에 의해 올랐다가 지금 다시 거품이 빠진 구간이죠.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에요. 어디 구간이냐면 2270원 부근이죠. 근데 이걸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깨졌느냐라고 볼 수 있냐? 깨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주봉상으로 살펴보면 그냥 밋밋한 각도예요. 자, 여기서 큰 주봉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자체가 밋밋한 각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2년 이상 동안, 즉 2,500원대와 2,000원대 사이에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0원대, 2,1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더라도,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낙폭을 다 깼건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아깝습니다. 그죠? 그럼 들고 가셔야 되고, 들고 가시다 보면 2,500원대까지는 또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밀양 신공항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들은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테마성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죠? 엊그제 21,200원에 한 25% 정도 됩니다. 21,200원에 25%. 예. 예. 그리고 25%.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전망이 궁금하시다, 그죠? 예. 제일기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광고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예, 광고기획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기획회사죠. 예전에 제일기획과 더불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던 것이 금강기획이었는데요. 자, 이 제일기획은 지금,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제일기획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제일기획이 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가와, 그 다음에 지금 좀 지지부진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회사 그렇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삼성 애니콜 시절부터 이 삼성의 핸드폰 광고를 계속 맡아왔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어요. 경기 부진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죠? 근데 경기가 좋지 못하면 광고비를 지출되는 돈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기획의 주가도 같이 빠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의 향후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향후 경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그냥 밋밋할 것 같은데요. 밋밋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파셔야죠.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하셔야죠.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 지금 경기 부양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물가의 반영 부분을
주식은 전혀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이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회사들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공장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무실이 있기 위해서는 토지를 갖고 있죠. 예. 그 부동산 가격 상승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 돌아오면 그 부분이 충분히 더 반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상승세를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가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죠.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의 폭은 지금 여기 보이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에서의 횡보대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긴 월봉으로 보면.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지대가 여기입니다. 21,900원 정도, 21,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21,000원 부근의 지지대와. 자, 지금 올 한 해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좀 견주어 보자면, 자, 여기에 첫 번째 구간, 즉, 저항대가 나오는 곳이 23,000원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2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위를 올라가면 됩니다. 24,500원인데요. 요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한 23,000원까지만 지고 가보세요. 예. 예, 지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 돌아온다라고는 쪽에 무게를 좀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경환 노믹스도 그렇고 그죠? 예. 그 최경환 행정부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는 총재 쪽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 체제 하에서 경기 부양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다른 여타 국가, 즉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강한 나라인데요. 대미 모두 다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자,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렀네요. 그죠?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죠? 제가 좀 상담을 좀 너무 깊게 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많은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금요일 날, 제가 또 출연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또 올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공개방송을 열어놨어요. 공개방송, 1시부터 공개방송 또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오늘 하지 못했던 종목 상담은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또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파생상품 투자가가 아니시라면 지금은 주식을 계속 사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종목에 집중하세요. 비중 10%, 비중 5%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서 즉 로리스크 노멀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훈이었습니다.